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그 컨설턴트의 그 역량 모델과 스킬에 대해서 종합적인 수비 어떻게 그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었죠? 우리 컨설턴트에 대한 우리 시장과 고객의 역할 기대, 이걸 여러분들과 살펴봤는데요. 이런 역할 기대를 충족해서 여러분들이 컨설턴트다운 컨설턴트로서 고객에게 그 선택받고 고객에게 추앙받는, 고객에게 필요한 이런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되겠어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또 역량만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역량을 적절히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스킬과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그 역량과 그 스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공부를,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역량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 스킬의 프레임워크, 아웃라인, 그러니까 대강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컨설턴트 역량 모델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NCS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2010년대 이후에, 2010년도 이후에 우리 국가적으로 말이죠. 대학이나 이런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취업을 할 때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좀 배워서 산업 현장에 진출하면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산업 현장에 공급되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내셔널 컴피턴스 스탠다드, 그러니까 국가 역량 기준, 표준, 이걸 정부가 개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이 NCS 역량 모델을 어떻습니까? 지금 그 모든 큰 기업들이나 공기업에서는 다양하게 지금 도입해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러한 기업의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려면 그 역량 모델에 맞게 공부를 해야 기업의 그 입사 시험에 선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 모델에 따라서, NCS 역량 모델에 따라서 대학 교육도 상당히 지금 바뀌고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NCS에서 요구하는 우리 소위 전문 인력에 대한 역량 모델이 뭔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컨설턴트는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이런 더 중요한 역량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역량 모델도 필요한 거죠. 컨설턴트는 전문가 일종이니까 전문가들이 가진 역량을 갖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CS에서 우리 대학생들이나 직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 준비생들한테 요구하는 역량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knowledge, 지식. 두 번째가 스킬. 세 번째가 태도. 이렇게 구분돼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공기업에 취업하려면 처음에 뭘 하는 거예요? 항상 그 공기업에서 요구하는 관련된 분야의 전문 지식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게 되죠. 또 여러분이 대학에서 취업과 관련된 학과를 선택해 가지고 그 전문 분야 공부를 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학점을 열심히 잘 따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그런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업에 취업할 때 증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문가 모델의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전문 지식을 갖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 지식을 역량 모델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 지식은 여러분들이 잘 습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전문 지식을 대학 커리큘럼, 대학 교육 과정에 반영해서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성대학도 그런 부분에서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전문 지식을 함양을 해가지고 기업에 취업할 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성대학은 말이죠. 특히 이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 컨설팅 학과도 그렇지만 한성대학은 지금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앞장서서 우리 학부에다가 뭘 도입했냐면은 트랙제를 도입해서 트랙제. 과거에는 우리 대학이 말이죠. 무슨 학과 해가지고 그 전통적인 학과를 중시했어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뭐 무역학 해가지고 과거 학문 분야별로 학과 체제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학과 체제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제 문제는요. 기업 현장에 들어가 보면 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상품을 생산해 가지고 물건을 시장에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이런 순수 학문도 물론 일부 기반으로 필요한 거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요. 기업에 취업한 여러분들이 그 상품을 생산하고 그 상품이 시장에서 팔리고 기업의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을 빨리 대학에서 배워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소위 학문적, 학계적 방식에 의한 이러한 학과 체제는 기업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성대는 뭐로 바꿨냐면은 트랙제로 바꿔가지고 뭡니까?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전문 지식 중심으로 우리 학과를 무슨 트랙. 예를 들면 뭐 행정학 같으면 공직자 진출 트랙. 우리 컨설팅 공과대학에는 컨설팅 트랙 해가지고 진짜 컨설팅이라는 걸 공부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 전문 지식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트랙제를 도입해서 학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대학에서 이런 전문 지식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지식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반영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말이죠.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대학을 선택할 때도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이 사회에 나가서 충분히 활용해서 내가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NCS 모델에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전문 지식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공기업, 대기업, 기관들이 채용을 할 때 뭘 챙기냐고요? 그 공기업이 필요한, 그 기관이 필요한 경쟁 우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분야에 대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지를 체킹한다 이거죠. 그게 전문 지식 분야니까 여러분 대학에 와서 항상 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배우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NC에서는 스킬을 중시해요. 스킬. 여러분이요. 단순히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기업 현장에 가서 우리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현장에서 파는데 그 지식이 바로 쓰여지지가 않는다 이거죠. 설사 여러분이 아무리 가까운 빅데이터, 인공지능 지식을 공부했다고 할지라도 기업 현장에 가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배운 대학에서 배운 빅데이터 지식을 그대로 기업 현장에서 물건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뭐예요? 기업의 환경에 맞게 그걸 변형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스킬이라는 거예요. 내 전문 지식을 고객의 기업의 문제 해결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지식. 이게 뭐냐? 스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킬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학에서? 여러분이 대학 와서 트랙을 선택해가지고 트랙 관련 전공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전문 지식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운 인공지능 지식, 빅데이터 지식, IoT 지식 또는 뭐 이런 공직 진출 지식 이걸 바로 현장에 가서 써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잘 현장에다 적용하려면 뭘 해봐야 됩니까? 대학에 와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은 현장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대학에 오셔가지고는 기업 현장에 직접 나가서 기업 현장이 어떻게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내는지를 여러분들 현장에 경험을 자주 해봐야 돼요. 또 여러분이 대학에서 각종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그 동아리 내에서 뭡니까? 주로 하는 게 여러분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창업 동아리에서 창업도 한번 시도해보고 또 창업 현장에 가서 선배들 얘기도 들어보고 같이 현장 경험도 해보고 물건도 만들어보고 하는 노력을 해야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킬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킬을 늘리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대학에서 뭘 해야 됩니까?
각종 동아리 활동, 각종 포럼 활동, 각종 현장 실습 활동 이런 데 뭘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참여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 기업들은 여러분이 대학에 그 기업에 취업을 할 때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걸 물어보고 그걸 확인해서 여러분이 그걸 잘한 사람을 잘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은 먼저 채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킬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스펙을 따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각종 이런 협회나 이런 그 교육기관에 가가지고 뭘 여러분 따라가요? 여러분 전공과 관련된 뭡니까? 자격증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거기서 막 배운단 말이에요. 자격증 따기 위한 공부는 어떤 공부예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스킬과 더 가까이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스킬을 뭡니까? 쌓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다양한 뭡니까? 여러분들 자격증 따는 스펙 쌓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나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대학 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스킬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마음가짐과 태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 긍정적인 태도, 내 이웃과 확실히 연합해서 이웃을 존중하는 태도, 조직 내에서 조직원들과 서로 융합하는 태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인성이 올바로 쌓여야, 내가 사람이 올바로 돼야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그 조직 내에서, 그 기업 내에서 그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업이 여러분들을 채용할 때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해요? 긍정적이고 역동적이고 뭔가 조직에서 화합을 하고 또 어때요? 창조적이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자꾸 대학 와서는 길러내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대학에 와서 여러분 단순히 전문 지식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에 와서는요. 다양한 여러분 동아리 활동도 참여하고 친구들과 열심히 활동도 같이 해보고 또 봉사활동도 해보고 다양한 해외 여행도 해보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여러분들 해야 어때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NCS 역량 모델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는 동안에 잘 뭡니까? 배양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들어갈 때는 가장 먼저 우리 좋은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모셔가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비즈니스 컨설팅 학과 학생 여러분들 이미 기업에 취업이 돼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창업해서 기업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학부에 있는 학생들과 다른 위치에 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다른 기업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CEO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역량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이 직원을 채용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을 해야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훌륭한 우리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모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우리 컨설턴트들은 그러면 어떠한 역량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큰 그림을 이 시간에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컨설턴트들이 가져야 될 개별적인 역량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역량을 키워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뭘 한다고요? 우리 컨설턴트라는 것은 어떠한 역량이 요구되는 거지. 컨설턴트라는 숲을 구성하는 역량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단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컨설턴트, 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 그러니까 공인 경영 컨설턴트 역량 모델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설턴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컨설팅이라는 근본적으로 경영 컨설팅에서 탄생했고 진화했고 발전해 왔고 최근 들어서 모든 주식 서비스 분야가 경영 컨설팅과 융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핵심이 뭐겠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역량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요, 모든 기업, 조직, 개인, 하물며 국가까지요, 뭘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팔아서 경쟁에서 이겨서 이윤을 창출한다는 건 뭡니까? 비즈니스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비즈니스를. 그래서 컨설턴트의 첫 번째 핵심 역량은 뭡니까? 비즈니스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즈니스 역량이요. 자, 두 번째는요. 컨설턴트라는 것은 자, 비즈니스 역량을 갖춰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비즈니스 성공으로 이끄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술 역량이 필요한다는 얘기예요. 각종 기술 지식 역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설턴트는 이 기술적 역량을 또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기술적 역량은요, 우리 기존 전문직에서 얘기하는 전문 분야에 있어서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간 전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즈니스와 연결시켜서 우리 고객이 문제 해결을 하고 이윤 창출을 하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과 정보, 지식 역량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이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기술적 역량이고요. 세 번째는 이런 기술적 역량, 비즈니스 역량이 뭡니까? 우리 고객에게 자문을 하고 고객에게 이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항상 컨설턴트는 가치와 행동 역량이 명확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고객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컨설턴트는 고객을 위한 가치와 행동 역량을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고객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자기 직원들 이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CMC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 역량이 되겠고요. 이 세 가지 역량을 관통해서 중요한 게 있겠죠. 이걸 다 이것들이 연결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비즈니스 역량을 가지고 고객이 돈 벌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 다양한 지식적 역량을 결합해야 되고 거기에 내 태도까지 올바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걸 잘할 수 있는 뭡니까? 연결해주는 핵심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앞으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세 가지 핵심 역량이 잘 결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작용이 잘 돼서 우리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는 이 핵심적인 역량이라는 게 여러분 처음부터 얘기했었죠. 방법론적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역량을 결합해 가지고 잘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핵심 역량, 방법론적 지식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컨설턴트 역량 모델에서요. 세 가지 핵심 역량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역량이라고 했는데 자, 비즈니스 역량이라는 것은 우리 컨설턴트가 가져야 될 비즈니스 역량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컨설턴트는 핵심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하우스, 내 조직 내에서 내가 하는 컨설팅도 있지만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웃바운드, 컨설턴트로서 고객에게 보수를 받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서 고객의 이익 창출을 도와주는 전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컨설턴트는 뭘 통찰해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고객 비즈니스를 통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내가 아니다 말이에요. 컨설턴트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서 고객의 이윤 창출을 도와주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고객의 비즈니스를 통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고객 비즈니스를 통찰하기 위한 또 다른 역량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 하위 역량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 컨설턴트라는 건요. 고객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뭐가 필요하겠어요? 야, 이런 고객 비즈니스를 잘해서 컨설턴트가 고객에게 선택받으려면 우리 컨설팅 자체가 뭡니까? 다양한 컨설턴트들과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컨설팅 회사들도 다양한 컨설팅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나는 그러면 다른 컨설턴트들에 비해서 어떠한 역량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래야 나도 경쟁에 이길 수 있는 거죠. 고객 돈 잘 벌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컨설턴트들에 비해서 나는 고객을 위해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 수 있고 도와주는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컨설팅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도 잘해야 돼요.
다른 컨설턴트와 뭡니까? 차별화된 역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컨설팅 비즈니스 통찰이 됩니다. 그 하위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뭡니까? 고객이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이걸 돕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 합니까? 기술적 역량이라고 했어요. 그런 기술적 역량이라는 건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기능별 전문화가 필요하죠. 그렇죠. 고객이 문제에 부딪힐 때는 고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에 부딪히지만 말이죠. 항상 고객이 문제에 부딪히고 경쟁에서 우위에서 뒤처질 때 또는 이길 때 핵심적인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게 아니면 고객의 문제라는 건 근본적으로 핵심적인 기능과 전문 지식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말이죠. 대부분 우리가 그 컨설팅이 전문가가 전문 지식을 고객에게 자문하는 게 컨설팅이라고 넓게 해석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모든 기업이나 우리 조직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은 특정 전문 지식과 기능이 우리 문제의 발생의 큰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산업화 시대까지 이게 핵심적인 거였어요. 최근 이제 지식 정보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뀌면서 우리 고객의 문제가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돼서 융복합돼서 발생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전문 지식과 지식 또는 기술, 기능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컨설턴트라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잘 아는 기능 분야에도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역량 모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컨설팅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고객의 비즈니스 역량을 높여주고 고객의 이윤 창출과 경쟁 우위 창출에 도움을 주려면 이러한 기술적 역량을 문제 해결과 관련 기술적 역량을 고객에게 알아서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컨설팅 스킬이 있어야 돼요. 컨설팅. 네? 컨설팅 뭡니까? 고객에게 이러한 지식과 기능을 고객의 문제 해결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스킬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게 이제 CMC에서 그동안 제시된 역량 모델입니다. 그것은 6가지 하의 역량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컨설턴트는 이런 비즈니스 통찰, 그 다음에 기술적 역량에다가 이걸 어떻습니까? 고객에게 최선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컨설턴트가 가져야 할 가치 및 행동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컨설턴트라는 것은 윤리 및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컨설팅이라는 것은 고객의 문제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컨설턴트는 고객을 진짜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서 고객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찾을 때 도와준다는 이런 프로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윤리 및 프로 정신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컨설턴트라는 것은 아까 말한 기능적 지식, 그 다음에 그걸 고객에게 전달하는 스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고객의 문제를 잘 분석하는 분석자로서의 분석 능력도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분석적 스킬. 또 하나는 컨설턴트는 고객과 항상 관계를 가져가고 고객과 관련된 이해관계들과 뭡니까? 인간관계를 잘 가져가는 대인관계도 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컨설턴트는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열심히 잘 해야 뭡니까? 이런 고객의 뭡니까? 비즈니스상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이윤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전문 지식을 연결해서 고객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항상 스스로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우리 가치 및 행동 역량에 포함된 4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런 컨설턴트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3가지 역량을 뭐로 연결시켜야 돼요? 고객의 진짜 문제 해결을 통한 이윤 창출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걸 잘할 수 있는 핵심적인 컨설턴트가 가져야 할 스킬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컨설턴트는 뭘 잘해야 된다고요? 문제 해결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컨설턴트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컨설팅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방법론이에요. 컨설턴트는 항상 문제 해결을 어떻게 잘해내느냐가 핵심이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기술적 요인을 적용하든지, 어떠한 뭡니까 행동 또는 태도적 요인을 적용하든지 뭘 잘해야 돼요? 고객의 문제 해결과 잘 연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컨설턴트에서 핵심적인 스킬이기도 하고 컨설턴트에서 능력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설턴트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스킬은 문제 해결 스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스킬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께 컨설팅 방법론을 공부하면서 다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컨설턴트라는 것은 이런 문제 해결 스킬만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컨설턴트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돼요. 고객과 뭡니까? 우리 컨설턴트와는 끊임없이 뭡니까? 고객한테 컨설턴트는 전문 지식만 자문하는 게 아니고 고객의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대안을 제시해서 고객이 받아들여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과 뭘 잘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컨설턴트 이런 여러 가지 핵심적인 스킬을 가져야 됩니다. 인터뷰도 잘해야 되죠. 프리젠테이션도 잘해야 되죠. 고객이 어떤 문제에 관련돼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잘 진행시키도록 퍼실리테이션도 잘해야죠. 또 고객이 뭘 물어볼 때 코칭도 잘해가지고 스스로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기도 해야죠. 또 한편으로는 보고서도 작성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컨설턴트는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갖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컨설턴트가 필요한 게 행동 양식의 컨설턴트는 변화를 시켜야 돼요. 기존에 갖고 있는 행동 양식이 전혀 달라야 돼요. 성격도 뭐예요? 컨설턴트라는 것은 항상 고객의 문제, 비즈니스상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주고 그걸 각종 지식과 정보를 결합해서 고객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해가지고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성격도 어떻게 돼요? 기존과 다르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런 성격으로 많이 변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의식도 어때요? 항상 컨설턴트라는 것은 끊임없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하여튼 뭡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문제 해결 중심으로 보고 말이죠. 내 전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의 문제 해결해서 고객에게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의식을 갖는 이런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또 컨설턴트는 끊임없이 능력도 뭡니까? 개발해야죠. 컨설턴트는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 그걸 끊임없이 해결해주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컨설턴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윤리적으로 고객이 진짜 믿을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사람으로 끊임없이 재찬상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컨설턴트는 어떻습니까? 고객을 만날 때 항상 복장과 애절을 확실히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생각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이걸 도와주는 컨설턴트가 말이죠. 아주 복장이 말이야 허술하고 말이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면 누가 우리 컨설팅 서비스를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장과 애절 문제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런 각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책자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책자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야 나는 어떤 걸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요. 고객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컨설턴트 역할은 어떤 거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전문가 구매 모델, 두 번째가 의사 환자 모델, 세 번째가 프로세스 컨설팅 모델로 구분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요. 고객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 컨설턴트 역할이 아닌 것 됐었죠. 컨설턴트가 뭐 한다고 했어요? 대안 확인하고 뭡니까? 사실 발견하고 성찰하고 주창하고 트레이너와 교육자가 된다고 그랬죠. 프로세스 개선자는 컨설턴트 역할은 아니죠. 그렇죠? 세 번째요. NCS 역량 모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첫 번째가 knowledge, 두 번째가 스킬, 세 번째가 태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퀴즈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CMC
컨설턴트 역량 모델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즈니스 역량, 두 번째가 기술적 역량, 그리고 가치 및 행동 역량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컨설턴트 역할 및 역량 모델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틀, 숲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컨설턴트 역량의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챙겨볼 텐데 이런 큰 그림을 잘 그리시고 그 구체적인 숲을 들여다봐야 여러분이 정확히 우리 컨설턴트 역량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다음 공부하는데 적극적으로 미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